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산네트워크스가 어제 영업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웠죠.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2020년은 좀 전망이 어떨지랑 2010년에 굉장히 주가가 한번 많이 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뭐 발표를 내년에 이제 2020년 2월 달에 원래 발표를 한 가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발표를 뭐 세 가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게 주봉인데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굉장히 이제 급하게 올랐죠. 여기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3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여기서 한 거의 한 8년, 9년 동안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올해 초에 한번 또 약간 급등을 했죠. 50% 넘게 상승을 했다가 거의 지금 바닥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2010년에 비해서 상승이 거의 없어요. 지금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만 걸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이투자에 들어가시면은 그 EPS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EPS인데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EPS의 변화가 350 그리고 420 그리고 2배나 증가를 했어요. 2010년에 1000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2011년이랑 2012년부터는 굉장히 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약간 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3분기는 아무튼 안타깝게 좀 적자를 기록을 했죠. 당시에 저도 이제 그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좀 찾아보니까 일본 쪽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일본 쪽 소프트뱅크 쪽에 4G LTE 쪽 통신망이 깔리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일본 소프트뱅크 쪽의 매출액만 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달성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2020년에는 지금 소프트뱅크 쪽만이 아니라 다른 통신사 쪽에서도 지금 제품을 납품을 할 그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기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레포트에서는 3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쪽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2019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EPS도 1100 정도가 되니까 지금 2010년도에 EPS가 한 1000 정도였는데 그때의 가격이 지금 12,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2010년에 EPS가 1000이었을 때를 그냥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이게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상승률은 한 60% 정도가 되겠고 2020년이 만약에 1000 정도로 EPS가 무난하게 발생이 된다면은 12,000원까지는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3분기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은 2018년이랑 2019년이랑 크게 이제 차이 약간은 증가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020년에 정말로 투자가 진행이 돼가지고 일본 쪽에 EPS가 1000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 어차피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그 주식을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서 한 6개월, 1년 뒤에 그때의 주가를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게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오늘 11%나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죠. 그 AP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여기 전고점을 뚫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힘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했다가 매도했던 그 야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제 ICD라든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삼성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고 야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OLED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A5 공장을 이제 준공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공사를 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관련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주말에 좀 영상을 좀 찍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이제 막 주가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시기가 있어요. 자, 5G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죠. RF도 이제 3만 원대부터 4만 5천 원까지 거의 50% 올랐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했었을 때예요. 근데 사실상 실적은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대감이 작용될 때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OLED 종목을 저는 지금은 아직은 들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구간에서 이게 지금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까요? 4분기 때 실적은 굉장히 또 안 나올 게 분명해요. 2020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조금 오르더라도 많이 올라야 5%에서 한 10% 정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모멘텀과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OLED 쪽보다는 지금 모멘텀과 기대감들이 다 빠지고 있는 5G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결과는 이제 몇 달 뒤에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매수한 그런 저의 소중한 돈이 보여줄 테고요. 그래서 OLED랑 5G 종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릭스 스미스가 조금씩 이제 기사를 몇 개씩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2월 달에 미국에서 VA 미국이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원래 연구 그 키스톤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 결과 발표는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 건만 그 연구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두 건을 좀 추가를 했다고 하면서 HGF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 DNA를 활용한 신개념 통증성 신경번호 치료법 개발.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그 임상 3-1상을 그 진행을 했던 그 VM202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결과 발표권이 되겠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메인 발표인 것 같고 이제 그거랑 또 다르게 그 간세포 성장 인증 그러니까 HGF죠. HGF에 유도되는 신경 재생 과정에 대한 가바펜틴 방해 작용.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보통 그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가바펜틴을 사용을 하는데 이 가바펜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가바펜티노이드 계열의 진통제가 신경 재생에 부정적이다라는 실험 결과.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바펜틴에 경쟁하는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VM202가. 근데 가바펜틴을 사용하면 신경 재생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VM202가 조금 더 그 신경병증에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디스를 하는 겁니다. 경쟁약을. 그래서 이런 발표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경세포와 슈번세포를 통한 HGF의 신경재생 효과에 대해서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무슨 뭐 연구 그 임상 발표라기보다는 어떤 세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발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상 3상 그 원리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뉴스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자체는 의미는 없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악재는 웬만한 것은 다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정말 의미 있는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것도 뭐 리스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임상을 뭐 더 연기를 하겠다, 3-2상을 더 연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고 이노와리스가 조금 올라줬고 RF도 좀 올라줬습니다. 좀 나쁘지 않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 다음 주는 5G가 조금 안정화 궤도로 좀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